안녕하세요. 세종살롱 전민정 기자입니다. 은퇴 후 노후자금, 자녀를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처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개인 투자용 국채입니다. 그동안 국채는 발행 규모와 거래 단위가 커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개인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국채 투자의 모든 것,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채라는 게 솔직히 일반 투자자들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국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발행하는 건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재정자금은 대부분 다 국세 수입에 의해서 조달하게 되죠. 하지만 국세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 일단 일종의 정부가 빚을 내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채권을 여러 가지 투자자나 개인들에게 발행을 해서 재정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채는 매월 예산안이 결정된과 동시에 그해 발행할 수 있는 총 국채 발행액이 정해지게 되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158.4조까지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158.4조의 국채는 크게 순중 발행하고 시장 조성용 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중 발행은 그야말로 부족한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개념이고요. 시장 조성 부분은 국채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나 공사채, 즉 다른 채권들의 벤치마크가 되는 채권입니다. 즉 국채를 금리를 기준으로 그 외에 얼마큼 더 금리를 얹어서 회사채가 발행하게 되는 그런 시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즉 금리가 만기 구간별로 안정적으로 금리가 형성되기 위해서 시장 조성용 국채를 발행해서 그 이자나 금리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개인들도 국채를 사실 살 수 있는데 많지는 않았죠, 그동안.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출시된 개인 투자용 국채, 기존 뭐 개인이 살 수 있는 국채, 뭐 이렇게 뭐 투자 방법이나 이렇게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도 개인들이 얼마든지 국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거래 단위가 매우 높습니다. 10억, 100억 뭐 이렇게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한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증권사나 은행도 거접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떼다 보니까 그 이율이 그만큼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기존에도 고액 자산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채를 구매를 많이 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개인 투자형 국채는 일반 이때까지 팔던 국채랑 달리 개인들에게만 발행을 하면서 표면 금리 이외에 가상 금리를 얹어줍니다. 가상 금리 얹어주고 그 다음에 복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만기까지 보유 시에 우리 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자 소득 분리과세를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가상금리, 복리,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합치면은 유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살 수 있었던 국채를 그냥 사는 것보다는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전제 하에 훨씬 더 이익이 되는 투자 수단입니다. 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국채 발행 기획했을 때 타겟으로 삼았던 그런 투자 타겟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저희가 정부가 뭐 딱히 타겟을 설정한 거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개인 투자형 국고채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역시 이제 장기 저축 수단이 필요한 분들이 되겠고요. 예컨대 장기 저축 수단이 필요한 분들은 뭐 여러 계층이 되겠죠. 예컨대 자녀, 그러니까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녀에게 예컨대 5천만 원짜리 개인 투자형 국채를 사준다. 그럼 이 자녀가 예컨대 10살이라 하면은 20년 대학생이 됐을 때 그것이 1.5배, 그 10년물의 경우에는 20년물의 경우에 약 2배가 돼서 돌아오게 되죠. 그럼 이제 학자금 마련이나 또는 여러 때 결혼자금 등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30, 40대의 경우에는 뭐 40대를 기준으로 보시죠. 20년물을 꾸준히 투자한다 했을 때는 60세가 됐을 때죠. 퇴직하는 시점에 뭐 월별로 투자하건 한 번에 많이 투자하건 그것이 2배가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일종의 연금의 성격?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 사정과 저축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분들이 투자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1년간 환매가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중도 환매가 100% 보장을 해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우리 개인 투자형 국채 규정상
구매한 지 1년 후부터 중도 환매가 가능은 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중도 환매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중도 환매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운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런 굉장히 가정적인 상황이다면은 일종의 이제 뱅크런처럼 예컨대 뭐 모든 샀던 분들이 갑자기 다 환매를 요청한다. 그럼 저희 이제 재정 자금 여력상 다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착순을 뒀긴 했는데요.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전부 다 그걸 다 환매를 한꺼번에 요청하는 상황은 굉장히 확률이 매우 무시할 정도로 낮겠죠. 중도 환매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요. 네. 다만 만기 보유를 안 하시고 중도 환매를 할 네. 경우에는 가산금리와 복리 혜택과 이자 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다 못 받으시게 그러시는 됩니다. 거. 예, 예. 표면금리만 받으시게 됩니다. 일종의 그냥 정기 저축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 환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사실 20년물이 계속 지금까지 4번 발행이 됐는데 네, 예. 다 미달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번 달에는 10년물도 미달이 됐다. 네, 네. 제가 이런 기사를 봤는데 네. 너무 초기지만 뭐 벌써 정책 실패 아니냐 이런 뼈아픈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매월 발행하는 액수를 정해놓은 거는 그게 한도입니다. 여기까지 발행할 수 있다 한도를 네. 정할 뿐이지 뭐 그게 미달이라는 표현은 조금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어떤 이 개인 투자형 국채를 출시하면서 이거를 흥행하거나 뭐 히트를 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고요. 뭐 몇 분 안 되는 국민분들이라도 이것이 유용한 저축 수단이 된다면은 네. 뭐 미달이 나건 또 뭐 20년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청약의 조건 간에 관계없이 단 몇 분이라도 이게 저축수단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시고 투자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개인 투자형 국고채를 계속 이제 발행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취지상 저희가 뭐 히트를 치거나 흥행을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벌써부터 제도 개편 얘기가 나오면서 네. 5년물 발행한다 안 한다 약간 지금 애매해요.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 애매한 건 아닙니다. 아, 발행한다 그래요? 애매한 네네.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개인 투자형 국채는 흥행이나 히트보다는 장기 저축 수단을 제공한다는 어떤 그런 목적이 되게 크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상 10년, 20년물로 저희가 의도적으로 묶어놓은 거고요. 설령 미달이 나거나 네네네. 흥행하지 않더라도요. 그 5년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발행하면은 굉장히 많은 히트를 칠 겁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텐데 사실 5년이 그 장기 저축이냐, 즉 개인 투자형 국채의 어떤 정책의 목적에 맞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장기 저축 수단으로서 너무 만기가 짧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한 혜택이 이자 소득 분리과세인데 네네. 우리 세법 시행령상 네. 국채를 10년 이상 보유해야지 이자 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상 5년은 지금 규정이 안 돼 있죠. 그러면 5년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못 받죠. 그래서 5년이 받으려면은 네네네. 또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연준이 금리를 비컷을 단행했습니다. 최근에 네네. 이제 뭐 미국 금리 인하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투자 이렇게 금리에 대한 매력,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개인 투자형 국채도 표면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고 네, 이런 맞습니다. 지적이 예. 있는데 이거는 네. 뭐 어떻게 보면 되나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국고채 금리도 떨어지지만은 네. 다른 정기 예금 등의 금리도 당연히 떨어지게 그죠? 될 것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금리 인하기가 어떤 개인 투자형 국고채에 특별히 어떤 발행에 악영향을 미친다.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또 하나 툴이 있는 게 이제 가산금리를 얹어드립니다. 네. 그건 조금 금리 상황에 따라서 너무 금리가 낮은 경우에는 좀 혜택을 드리는 차서 가산금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라고 하더라도 크게 개인 투자형 국고채만 조금 불이익을 보는 투자가 불이익을 보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목돈을 투자하려는 이들이 또 수요가 있는데 이자 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관련 정해진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요. 네. 현행 건강보험법상에 네. 개인 투자형 국채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10년, 20년물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제 네. 만기까지는 도달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죠. 그죠? 네, 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과 당연히 대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면제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죠. 네, 네, 네. 하지만 이제 그 건강보험법상 보험료라는 거는 그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법과 규정과 어떤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얼마 부과된다, 뭐 부과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만기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거는 네. 현행
여러 가지 세법, 또 조특법, 소득법, 또 건강보험법상에는 적용 대상은 맞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용 국채 나오면서 나라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 네네. 안전하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네네. 그래도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 유의할 점 음.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도 환매 부분도 이제 선착순은 물론 가능은 한데 일반 국채처럼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즉 제가 샀을 때 전민정 기자님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네네. 국가를 상대로 환매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리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을 노리신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용 국고채는 알맞은 상품이 아니고요. 네. 일반적인 유통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국고채를 사시는 것이 그런 투자 목적에는 더 걸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과장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